강릉 산수 갑천하라 하잖아요. 강릉의 가을 산수는 명성에 걸맞게 정말 아름답죠. 강릉의 가을만이 가진 청명함을 오롯이 느끼면서 기쁜 시간을 마주하고 있어 행복하네요. 오늘의 주제는 시나미 강릉 문화 산책으로 우리 DJ들이 느낀 예향 강릉의 문화를 여러 갈래로 풀어보려 해요. 그간 코로나로 우리의 만남이 산산이 흩어지고 온라인 영상을 통해 아쉬움을 달래왔었죠. 문화도시 강릉의 추천 전략인 시나미, 마카, 모예처럼 모두 모여서 서둘지 않고 강릉의 보편적인 생활에 녹아든 강릉만의 진주알같이 은은한 문화의 흔적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은 혹시 가을을 타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칫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확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하실 내용과 함께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하실까요? 네, 강릉을 이야기하는 바다이모 전서영입니다. 네. 오늘 저는 1박 2일 강릉 가이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릉이 녹아든 좌운영 유지숙입니다. 저는 오늘 멋지고 아름다운 강릉의 드라이브 코스를 함께 가보실까 합니다. 네, 저는 제게 다가온 강릉의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할 강릉을 사랑하는 동쪽숲 유동림입니다. 자, 이제 시나미 강릉 문화 산책 시작합니다. 그럼 저부터 제게 다가온 강릉의 문화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거든요. 우선 누가 뭐래도 강릉의 대표 문화인 강릉 사투리예요. 전 강릉에 온 지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사투리를 잘 따라하지 못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유동림 선생님보다 한 10년 더 산 것 같은데 네. 아직도 강릉 사투리가 낯설 때가 있습니다. 고향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그 친구들이 아이쿠 강릉 여자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제 동생도요, 경상도에 가서 살고 있는데요. 경상도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 사람들과 오래 살다 보면 자연히 말투도 닮아가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강릉말을 연구하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강릉말의 독보적 특징이 있더라고요. 말들이 성조, 높낮이와 음장, 길고 짧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서울말이 음장을 사용하고 경상도와 함경도가 성조, 높낮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직 강릉만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대요. 네, 또 어휘도 오직 강릉에서만 쓰는 것도 많아서 제주도 말만큼이나 다양하고요. 예를 들면 다가올 겨울은 저울, 딸꾹질은 깔때기, 여우는 영깽이, 네, 조금 모자라는 사람은 미실이라고 하고요. 아기들 어깨에 태우는 묵말은 동고리, 고무줄 달린 새 잡는 데 쓰는 새총은 느르베기, 아기들 곤지곤지는 장개장개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이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럼요. 강릉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면서요, 마카 커피 주세요 했더니 네, 마카 커피는 없어요 했다는 일화가 있죠. 그렇죠. 아, 맞아요. 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강릉만의 독특한 말이 만들어지고 전승된 이유가 강릉이 이 주변 지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음이었다고 해석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를 보면 문과, 무과 모두 강릉이 영동지방에서 다른 곳과는 큰 차이로 급제자를 많이 배출했고요. 네, 특히 진사나 생원을 뽑던 사마시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런 분위기가 강릉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강릉은 안정되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힐링의 최적인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 강릉 분들께서 평소에 사투리를 많이 쓰신다 하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생소한 어휘가 가끔 등장하거나 억양이 뒤쪽으로 올리신다 하는 정도인데 이것이 따라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니까요. 그렇죠? 네, 저도 아주 온팡지게 강릉 사투리를 마주하면서 귀가 번쩍 뜨인 것은 온라인에서 우추리 이장님 마을 방송이었네요. 그 낯선 단어를 마주했는데 정랑이었어요. 아, 찾아보니까 화장실이더라고요. 아마도 이장님께서 노약자들은 정랑에 잠깐 숨으라고 한 것이 도사견이 화장실에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영화를 통해서는 약간 미흡하긴 했어도 강릉 사투리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웰컴 투 동막골이 있죠.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때는 북한 언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럼 제가 우츠리 이장님 방송 한번 흉내 내 볼까요? 아유, 한번 잘하시겠죠. 들어보세요. 네. 우츠리 주민 여러분들인데 앓고 드래요. 네. 클났어요, 클났어요. 네. 언제 맹금 박신의 집에 도사견 쪼이 노크는 살살 매가지고 저절로 풀려났다 가지고 신장로로 치뛰고 내리뛰고 해코지를 하고 돌아댕기고 있어요. 어땠어요? 아, 흉내 내는 것도 너무 쉽지 어렵죠. 않죠. 너무 어려워요. 그럼요. 네. 정말 어렵죠. 네, 정말 제가 어린 어렵네요. 시절 강릉에 왔을 때인데요. 제 또래 소년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배고파 밥 좀 주게 이런.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하대하듯 말하는 것을 듣곤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는 너무나 태연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배 많이 고프제 고마이 하고 밥 먹으러 가재 하시더군요. 네, 그러니까요. 아마도 그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대화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강릉말 사투리 보전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해요. 예를 들면 강릉 사투리거 울매나 정겹고 말씨가 고운지 아나? 이거하고 욜로 쫄쫄이 새서 여러 봄인 우사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압니다. 네. 네, 해석해 사진 주시죠. 찍을 때 여기 네. 줄줄이 서서 여기 보면서 웃어 이 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몰라도 이거 참 어려워요. 아 정말 사투리 번역 재밌는데요. 강릉에 오래 살면서도 강릉의 대표적 문화산물인 사투리를 잘 모른다는 것이 강릉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릉 문화를 사랑한다면 강릉 말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이쿠 그래도 제가 40년 살으니까 조금이라도 흉내 내는 게 맞네요. 네, 그래도 아직 멀었네요. 네, 두 번째는 문화는 강문의 진또배기예요. 제가 강릉에 처음 왔을 때 눈에 띈 것이 소떼의 일종인 강문의 진또배기였거든요. 가정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너무 예뻐서 한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곳에서 시나미 공방 도시 축제도 함께 열리고 있으니 진또배기를 만드는 공방도 참여하고 계시겠죠? 네, 지금 제가 둘러봤거든요. 네, 그 소떼 공예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릉 관광 오신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진또배기의 참맛을 보시고 즐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진또배기는 강릉의 강문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한 소떼의 일종인데요. 길이는 약 4.5m 정도의 소나무로 만들었어요. 장대 끝에 3마리의 나무 오리를 세우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 입구에 그 소떼를 세워서 수호신으로도 세워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강문 어귀에 소떼가 있습니다.
강문 마을은요 경포와 인접한 어촌 마을이죠. 그렇죠. 진또배기 마을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현대화된 횟집과 양식, 중식, 카페 등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고요. 경포와 강문을 이어주는 야간 조명이 아름다운 솥대다리는 인증샷을 부르는 명물입니다. 네, 정말 아주 그렇군요. 잘 어울립니다. 네, 그렇죠. 조명하고. 네, 강문에서는 음력 정월보름, 4월보름, 8월보름 세 번에 걸쳐 선왕제를 모시는데요. 진또배기는 4월 보름에 깎아 모신대요. 아, 봄에 모시는군요. 네, 진또배기는 선왕신을 보필하고 수제, 화재, 풍제인 삼재를 막아 마을의 안녕과 풍어, 풍년을 가져준다고 하네요. 아, 네. 네. 지금 이곳에서 이곳 열고 있는 공방에서 보시면 아주 몹시도 끌리실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아, 강문 횟집거리에 제가 오랜만에 갔더니 네. 오리둥지라는 그런 상점이 있더라고요. 네. 진또배기를 활용해서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오리들이 막하 모여 있어요. 오리가 계락이래. 아, 계락이래요. 네. 네, 세 번째는 강릉 먹거리 문화인 곶감이에요. 제가 강릉에 처음 왔을 땐 성남동 205번지에 강릉 곶감을 취급하는 곶감전이 있었어요. 영동 지방의 곶감이 강릉으로 전부 모여서 전을 형성했었죠. 아, 네. 맞아요. 제가 여기 온 지 40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때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곶감전에 나가서 보면은 관시라고 해서 모두 쌀이나무 가지에 꽂았어요. 예, 한 꼬지에 10개씩 꽂고 10꼬지를 한 접이라고 해서 팔더라고요. 강릉 곶감은 분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지역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낮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솔바람을 이용해서 건조시키고 아하, 밤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건조시키기 때문에 네, 곶감이 되면 육질이 더 단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 더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종가 있죠. 네, 다들 좋아하시는데요. 강릉 곶감을 넣어서 더 맛있답니다. 아, 네. 그게 단단해서 네, 잘 풀리지가 않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맛있나 봐요. 네, 전국에 계신 여러분, 강릉 곶감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흔히 접한 타 지역 곶감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혹자는 분이 곰팡이 핀 것으로 여기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풍미를 더없이 좋게 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1990년대 이후로 곶감전이 자취를 감췄어요. 참 아쉽네요. 네. 더불어 이제 강릉 곶감이 잊혀져 가기 시작했고 아쉬움이 정말 컸죠. 그런데 지금은 100년 전통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강릉 곶감을 복원하는 사업이 아주 활발하거든요. 아,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강릉 곶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전통 방식으로 강릉 곶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아주 아름다운 영상을 하나 소개할게요. 유튜브에서 KBS 5 강릉이라는 채널에 힐링 위드 곶감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정말 네. 아름다운 영상이니까 꼭 보시고 100년 전통의 강릉 곶감 꼭 맛보시고 가세요. 아, 네. 저도 어제 곶감 깎았는데. 아, 그랬군요. 네. 강릉 곶감이 강릉팜에서 온라인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요즘 강릉 외곽인 구정, 성산, 학산 등에 가시면 처마 밑에서 건조되는 곶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강릉 볼거리죠. 그럼요. 아주 장관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가 느낀 강릉의 문화였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강릉을 소개할 텐데요. 누구나 강릉은 그냥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드라이브를 가보실까요? 네, 떠나보시죠. 네, 가볼 만한 곳이 너무나 많고 많지요. 네. 경포 바다를 중심으로 경호,
우리가 평소에 경포호 경포호 하던 데가 경호랍니다. 아, 조선시대 문헌에 경호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강릉대 이한길 인문학 교수는 경호의 옛 이름을 찾기로 결심을 하고 찾다 보니 거기에서 경호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호로 불려져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경호를 중심으로 경포 바다를 가슴 시원하게 한번 맞아 보시고 네. 자 출발해 볼까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아직 경호라는 게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경포 호수를 볼 때마다 한 생각을 떠올리는데요. 지금의 호수는 옛 호수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크기라는 것이죠. 옛 지도에 남아있는 경포 호수는 지금 강릉 원주대학교와 성교장까지도 호수물이 찰랑거렸다고 하거든요. 경포 호수를 보고 나면 그야말로 엄청난 관광 자원이 될 듯 싶어요. 그렇죠. 람사르에 아마도 등재가 되겠죠? 네네네. 네, 순천만이나 아니면 우포늪 네. 거기에 뭐 버금가는 호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강릉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남쪽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남으로는 정동지를 비롯해서 헌화로를 따라 옥계 금진 해변과 북으로는 연곡 곰솔 해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소금강까지 소개를 하자면 며칠을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남쪽을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 네, 출발.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마를 통해 아주 멋지게 알려져 있는 스타덤에 오른 곳이죠. 네. 네, 정동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인항을 지나서 1996년 9월 안인해변에 침투한 잠수함이 자초돼서 그곳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전시된 잠수함을 보신 후에 해안을 따라서 약 10분간 달리면 정동진역이 나타납니다. 네. 모래시계로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네. 그 후 아주 명소가 됐죠. 전국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기차역이라고 하는데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곳에는 고현정 소나무도 있는데 지금은 그 고현정 소나무를 모래시계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심곡항으로 출발할 텐데요. 네. 심곡이 왜 심곡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잘 모릅니다. 네, 깊을심 계곡곡 해서 깊은 계곡이라고 해서 심곡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작은 어촌이에요. 네. 6.25 때는 거기가 너무 깊은 산골이어서 피난처였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심곡으로 가다 보면 언덕 위에 크루즈 한 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선크루즈입니다. 숙박은 물론 식음료 그리고 조각공원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한 달을 있어도 하루같이 느껴질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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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 그 선크루즈를 보고 아주 크게 감명받으신 독일 미넨 대학교 교수님이 생각나는데요. 네. 제가 학회에 참석하신 교수님을 관광 안내한 적이 있는데 선크루즈를 보시더니 배가 산 위에 있으니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라고 너무 감명받으셔서 아마도 incredible 오마이갓을 그냥 연신 외치시고 사진을 찍어대시고 또 제가 배경으로 찍어드리고 숙박이 가능하냐 5성급 호텔이냐 등등 그냥 열심히 물어보시더라니까요. 네. 그 그러셨군요. 이유가 부인과 함께 꼭 방문해야겠다시면서 봄 가을 중 언제가 좋으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을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이 아주 좋은 때이죠. 아, 네.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정말
그 교수님이 다녀가셨을까요? 글쎄요. 다녀가셨으면 저한테 연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 깊은 계곡 심곡에 도착하시면 250만 년의 비밀이 있는 바다 부채길이 있습니다. 심곡은 계곡에 깊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때도 피난처였지만 지금도 아주 정말 깊은 계곡이에요. 가보면은 항은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요즘 부채길을 따라서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심곡항에서 헌화로라고 이어지는 금진 해변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바다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거북이가 바다에서 나와서 백발의 노인으로 변신해서 절벽에 있는 꽃을 꺾어준 수로 부인을 그쪽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화로라고 이름 지어진 곳이 있어요. 네. 그쪽으로 달려보실까요? 네, 헌화로는 한반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로라고 하죠. 네. 바다 위를 그렇습니다. 달리는 듯한 2.5km의 헌화로 드라이브 코스가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녀간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죠. 그렇죠. 한번 가보셨군요. 네, 저는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네. 철썩이는 바다, 기암괴석과 해안길을 따라 옥계 금진 해변에 닿으면 그야말로 최고의 자유인이 됩니다. 나 잡아봐라 해보셨나요? 나 잡아봐라.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복잡한 머리를 비우고 돌아오는 길에 심곡항에 들러 얼큰한 망치탕을 한 그릇 후루루 쩝쩝 하신다면 또다시 오고 싶은 데이트 코스, 드라이브 코스가 될 것입니다. 네. 심곡항의 망치 매운탕이 맛있고 유명하지요. 아울러 그 아랫집에 수수부꾸미도 아주 별미거든요. 심곡항에 가셨으면 꼭 같이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저도 거기 가면 늘 먹고 오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드라이브 코스 안내해 드린 게 마음에 드셨나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 곳을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돌아오는 길에 왼쪽 산 언덕에 보시면 하슬라 아트 월드라고 있는데요. 그곳은 정말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 말고도 힐링 코스로 제가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강릉은 세계 최고의 해안 도시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죠. 네. 네. 현장에 가셔서 그 분위기를 마음껏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 바퀴 돌아왔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네. 진서영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또 안내를 해주실까요? 정말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하면서 기가 막힌 경관에 감탄은 말할 것도 없고 맛집까지 들려서 배까지 든든한 듯해요. 이제 실제 상황으로 전서영 선생님의 가을 손님 맞이 강릉 투어 함께 즐겨볼까요? 네, 지금부터 실제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10월 초 연휴 기간에 예약도 없이 찾아온 가을 손님들과 함께한 강릉 투어 이야기입니다. 커피 축제의 둘째 날이었어요. 커피 축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지금 강릉 도착했어요. 어디세요? 그러세요? 예고도 없이. 네,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부터 강릉 가이드가 되어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왜냐고요? 강릉에는 가을 손님들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네, 선택의 여지가 네. 없습니다. 지금 올림픽 파크 강릉 아레나 커피 축제장이 있으니 빨리 오세요라고 했죠. 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온 두 여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커피 축제장에 처음 와본다며 너무 좋아하더군요. 네. 커피 전문가들이 내린 커피를 시음하고 여기저기 둘러보았는데요. 커피 어워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커피 점토 체험, 커피로 그린 커피 그림 전시가
인상적이다라고 하더군요. 아, 네, 올해도 커피 축제를 방문한 방문객들에게는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생분해되는 종이컵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사용된 컵은 달력과 엽서, 책자 제작, 그리고 또 종이 형태로 재사용하는 친환경 축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강릉문화재단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완전 개방된 축제를 열어서 무려 3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네요. 아, 정말 많이 엄청나죠? 네, 정말 네. 많이 다녀가셨네요. 아쉽지만 향 가득한 커피 축제장을 뒤로하고 두 번째 코스 영곡 수량기 캠핑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로 접어들자 검푸른 바다와 모래사장이 갈매기떼가 환영했습니다. 와, 바다다. 두 여인은 바다다. 바다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아, 탁 트인 동해바다에 가슴이 시원하고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들게 하죠. 네, 그럼요. 네, 영곡 해변 소량기 캠핑장에 도착하니 우거진 소나무 숲에 캠핑족들을 위해 설치된 텐트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소량과 바다향이 어우러지는 캠핑장에서는 아로마 요가, 명상, 프리마켓 등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페스티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군요. 네, 워케이션이요. 워케이션은요, 월크, 일과 베케이션, 휴가의 합성어인데요. 아, 그렇군요. 강릉 워케이션 홍보 및 체험존, 솔밭 해변 오피스존, 프리마켓존, 힐링 체험존으로 행사 내용이 갖춰져 있었어요. 아, 다채롭네요. 네, 다양하죠. 네, 영곡 해변 축제 분위기는 휴양과 일을 접목하는 프로그램으로 의외로 차분했는데요. 아, 차분했군요. 네, 발효 건강 음료 시음, 아, 체험 안내 등을 받고 영곡 해변을 배경으로 인증샷도 찍고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코스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또 출발했습니다. 출발. 네, 주문진에 들어서니 먼저 온 차들이 길게 밀려 있어서 평소 제가 알고 있던 신리천역 둔치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수산시장으로 갔어요. 아, 역시 강릉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 사람이 안내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지요. 그럼요. 네. 지역 사람보다 할 수는 없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좌판 수산시장이 재정비되어 네, 현대식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고 생선 굽는 냄새가 입구에서부터 진동하는 거예요. 와. 양미리, 도루묵, 또 가자미 등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었고요. 홍게 찜통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와, 말씀만 들어도 그 맛이 정말 어떨지 짐작이 되고도 남아요. 네, 동해안을 대표하는 홍게와 양미리, 도루묵이 그거 반드시 먹으러 가야죠. 더불어 해장국을 잘하는 가게도 아주 많아요. 아, 네. 저희 한번 갑시다, 셋이. 네, 갑시다. 네, 저도 드라이브도 하고 생선도 사고 여러분들과 한번 꼭 같이 가보고 싶네요. 네, 네. 한번 꼭 가봅시다. 네. 우리의 식탁이 풍성해질 거예요. 그렇겠네요. 우리 일행은 화로회를 먹고 매운탕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많이 기다렸지만 싱싱한 회와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죠. 네. 관광객들이 왜 이곳을 찾는지 알겠더라고요. 아하. 캄캄한 밤이 되어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발이 너무 아픈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건어물 가게 옆에 마침 신발 가게가 있어서 편한 운동화 한 컬레를 사서 신었습니다. 커피 축제장이 오늘의 저의 일정이었는데요. 예기치 않은 상황 전개로 구두 신은 발이 저항을 하더군요. 네, 얼마나 폭살을 당했으면. 네. 지인들은 정해놓은 숙소로 들어가고 저는 집에 와서 레드와인 한 병을 들고 다시 찾아갔어요. 레드 와인입니다. 네. 화이트 와인이 아니고. 네. 네. 아까
회하고 매운탕만 먹었거든요. 아, 와인을 좋아하는 지인이 있어서 한 잔씩 마시며 쌓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요. 수다 삼묘강에 빠지는 시간이 왔어요. 네. 여자들에게는요, 수다의 효능은 아주 대단합니다. 아무렴요, 아담하다요. 전 여성분들의 노소를 불문하고 수다 떠심을 지극히 존중합니다. 하루라도 수다를 떨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괴롭힐 텐데요. 이튿날 늦잠을 자고 일어난 지인들과 함께 숭정동 이마트 건너편 소모리 국밥집으로 가서 뚝배기 소모리 국밥을 먹었어요. 아, 어제는 지인들이 사준 회를 맛있게 먹어서 오늘 아침 식사는 당연히 제가 대접했는데요. 네. 정갈하고 맛있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었죠. 네, 강릉 소머리국밥도 유명하잖아요. 중앙시장에는 아주 오래된 소머리국밥집 골목이 있고 많은 단골들이 아주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곳들이죠. 아이쿠 날씨가 지금 쌀쌀해지니까 소머리 국밥 먹고 싶네요. 네, 앓고 또 강릉 사투리가 등장했습니다. 나오네요 지금. 네. 다음 코스는 남항진 해변이었는데요. 안목 해변과 남항진 해변은 인접해 있는데 네. 안목 커피 거리는 북적북적하고 남항진 해변은 한산해서 좋았습니다. 네. 우리 랭이 찾은 아뜨국 카페는요. 예. 360도 타워형 건물인데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려서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하고요. 4층으로 올라갑니다. 사방이 탁 트인 전망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을 바다를 바라다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힐링 타임이 아닐까요? 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네, 가을 바다와 말 없는 대화를 나누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다음 코스로 가을빛이 물든 초당 허균헌한설원 기념관으로 갔는데요. 허균헌한설원 기념관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감상을 이야기하고 헌한설원 생가 안채 마루에 앉아 옛 정치를 느껴보기도 하고 솔밭길을 걸으며 오누이 허균 헌한설원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통차 체험관에서 차 한잔 하려고 갔더니요. 문이 닫혀 있더군요. 아이고, 이런. 마당 감나무에 토종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그냥 한참을 쳐다봤죠. 너무나 아쉬우셨겠어요. 네네. 한옥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은 정말 정치가 있는데 여운도 오래 남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아는 아름다운 지인께서 그곳에서 전시회를 하신 적이 있어서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그랬군요. 네, 그런데 향기로운 작살차를 준비하시다 잔받침을 빠뜨리고 오신 걸 아셨어요. 네, 어쩌나. 그랬더니 잠시 밖으로 나가시더니 단풍이 든 감잎을 가져오셔가지고 차받침으로 차 한 잔을 내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이었어요. 어느 차받침보다 귀하고 곱더라고요. 네, 와, 정말 감잎 찻잔 찻잔 받침. 네, 정말 센스 만점이고 운치 있네요. 그렇죠.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고 해서 마지막 코스는 중앙시장으로 정했습니다. 네.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니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하더군요. 늦은 아침 식사를 한 그 소머리국밥 본점이 있는 골목도 안내하고 네. 건어물과 좋아하는 반찬을 사서 선물로 건네고 네. 작별 인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네.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저곳 안내해줘서 알찬 시간이었다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아레나 커피 축제장, 영복 수량기 캠핑장 페스티벌, 주문진 수산시장, 송정동 소머리국밥, 남항진 해변카페, 와. 초당 허균헌한설원 기념공원, 중앙시장 쇼핑으로 1박 2일 가을 손님 맞이
강릉 투어 가이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와, 뭐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네요. 네, 강릉 투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가이드 받고 싶어요, 선생님. 아니 강릉이 녹아든 유지식님 또 이미 강릉 가이드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시죠. 그래도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요. 저보다 더 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모 칼럼니스트가 강릉을 다녀간 뒤에 쓴 칼럼을 읽어봤는데요. 네, 강릉은 여유롭게 찬찬히 들여다봐야 그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시남이 강릉이 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릉살이를 끝낸 어느 젊은이는 후기에서 강릉의 모든 날이 좋았다라고 와. 했는데요. 모든 날이 좋았대요. 네, 아주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 강릉 사람으로서 흐뭇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함께 커피향, 술향, 바다향을 만끽하며 강릉 투어를 한 가을 여인들도 어떤 후기를 남길지 기다려집니다. 네, 강릉을 피부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을 정말 부지런히 다니셨네요. 네. 전서영 선생님의 가을 손님들께서도 아주 지극히 만족하셨으리란 확신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남이 강릉 문화산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어떻게 느끼셨나요? 글쎄요,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감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강릉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네, 네, 문향예향. 문학이면 문학, 다도면 다도. 정말 멋진 도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인의 카톡 안내를 받고 강릉시 영상 미디어 센터를 찾았습니다. 교육생이 되어 시남이 생활문화 축제 현장에서 공개 방송을 하리라 상상도 못한 일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네요. 네,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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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가 큰 울림이 되기 위해서는 마카 무의 마인드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걸음마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되어 강릉의 목소리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큰 슬픔을 잘 이겨내시고 활력을 되찾으신 것 축하드려요. 전 오늘 이 시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강릉을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진 한 편의 영화를 본 듯 싶네요. 네, 맞아요. 정말 한 편의 영화, 드라마 같아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강릉에서 열리고 있는 시남이 생활문화축제 한마당에서 신압으로 스며든 강릉의 문화향기를 흠씬 느껴본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강릉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분들과 강릉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강릉이 주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함께 잘 어우러져 시남이 뿜어내고 있는 강릉의 문화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길 소망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강릉을 이야기하는 바다 이모 전서영, 강릉이 스며든 자운영, 유지숙. 강릉을 사랑하는 동쪽숲 유동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